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어떻게 될 건지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한일 간의 무역 갈등 해결 아직 안 됐고, 자, 이란 전쟁 위기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중 갈등 좀 해결되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전환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올해 경제 전망 오늘은 이분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후 4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진행자 KBS 최경영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윤현입니다. 예. 요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인기가 높은 최경영 기자를 저희들이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가 인기가 높나요? 자, 오늘 근데 얘기가 너무 커요.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아니, 좀 걱정이 많으셔서 네. 걱정을 좀 덜 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좀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이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뭐부터 할까요? 통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없는 거 같은 경우는 없는 거. 미중 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너희들 뭐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예. 그쪽보다 좀 작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진짜로 전쟁을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라. 거기에 관해서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AI 혁명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4차 산업혁명이랄지 거대한 물결이거든요. 인구 감소랄지 고령화랄지 이런 건 거대한 물결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국가도 정부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좀 집중을 하자. 통제는 어떤 걸 통제할 수 있는 개인 거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개인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현금 흐름은 꼭 통제를 해야 돼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자, 내가 노년 그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뭐 자산의 한 80%가 집 하나예요. 네. 예. 근데 그 집 하나 가지고 어떻게 60세, 65세 이후에 살 것인가. 예. 거기에 관한 굉장히 그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줄여야 될 것이 부채.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말에 아파트 가격이 언제 빠져도 5년이나 10년 이내 또는 지금 당장 빠져도 그것이 당연한 것 같다라는 금융위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내에서 잠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럴 때 저금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 그래서 철저히 부채를 갚아나가자. 그런 자기 미래에 관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갑자기 미중, 이란 이렇게 큰 얘기하다가 네. 개인의 현금 흐름으로 너무 확 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미중, 이란 뭐 네. 이런 것들도 네. 정부도 통제를 못 하는데 네. 우리가 걱정을 해서 뭐 하냐는 거죠. 개인이. 예. 개인은 본인의 현금 흐름과 좀 더 뭐 자기 개발 위주로 생각을 하고 싶다면 네. 앞으로 AI 혁명이랄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평생 주도학습의 어떤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고 네. 그래 자기 주도 그다음에 따뜻한 인간관계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어떤 사회와 지역사회 공익 쪽 그다음에 개인의 행복 쪽으로 시점 관점을 좀 돌려주지 않으면 너무 큰 사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관해서 개인이 판단할 때는 그냥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요새 자기 개발서 쓰세요? 다음 책은 자기 개발서로.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고 어떤 부분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놔두고 이게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길어지는데 정부 정책도 사실은 별다르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지난 정부랑. 지금 뭐 굉장히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처럼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공수처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인 시절에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단독으로 상정해서 그냥 의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랬죠?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반대를 했었다가 네. 지금은 여전히 반대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설악산 케이블카가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정부에서도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 같은 경우는 집권을 하고 보니까 이게 쓸모가 있었네, 쓸모가 없었네에 관해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정책이 여야가 부동산 정도, 강남의 재건축 규제 정도 빼고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없다. 실제 법안이 된 것을 보거나 아니면 정책을 하는 걸 보거나 왜냐하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 성장이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명박 정부 과거에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산업진흥정책이랄지 그다음에 기초연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올해부터 30만 원 올라가잖아요. 기초연금 올라가는 거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그 대선 캠프에서 기초연금 올리겠다고 빨갛게 현수막 다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2012년도에. 그거 엄청 홍보 많이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트렌드, 흐름은 복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근데 네. 그게 정치적 레토릭에 휘말리면서 갈등이나 대립이 심화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큰 갈등이나 대립이 안에 실제 내용으로 보면 별로 없고 타협의 여지나 서로 생각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예. 부동산 정도 빼고 강남 재건축 규제 정도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은 실제로 이면을 보면은 그게 그거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네. 그러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2018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평균 7.8% 올랐습니다. 아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9.9% 올랐어요. 그러면 2%가 좌우를 가릅니까? 아하. 그거 가지고는 좌우를 가를 수가 없어요. 좀 크게 보자는 거네요. 그렇죠. 예. 크게 보자면 예. 그 정도와 다 수준의 차이라는 거죠. 제가 예.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예. 이게 뭐 정도와 수준의 차이지 충분히 타협 가능하고 화해 가능하고 서로 간에 용서 가능하고 예. 그리고 조정이 가능하다. 어허. 이거 가지고 크게 싸울 필요는 없다.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예. 산업도 진흥해야 되는 게 맞고 예. 노동 유연성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 유연성 그 상시적인 어떤 해고나 실직,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만 네. 대기업이랄지 지금 공공기관이랄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못 자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양극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고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노동 유연성 강화해서는 안 된다 또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최경영 기자는 원래 좀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미지였죠.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고 이렇게 예. 바뀌셨네요. 예. 많이 바뀐 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랬나요? 예, 원래 그렇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30초 남았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자. 아.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말은 그건 역시 레토릭이다. 아하.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인 처방은 없어요. 근본적인 처방이 있었으면 매번 그렇게 경제 위기가 일어납니까? 예. 아니 10년에 거의 한 번씩 경제 위기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 사이클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미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고.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예. 그 도울 김용옥 선생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